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이자의 야모 부동산의 기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이게 등장이 이렇게 정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정부 드디어 상업용 건물에 손을 대나? 이런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언론이나 그 인터넷 뭐 이렇게 뉴스 쪽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상업용에도 이어진다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가 건물 상업용은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본을 가진 분들 많이 가진 분들이야 뭐 여러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소자본 뭐 건물 하나에서부터 뭐 3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망설이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결론은 정부가 드디어 상업용 건물에 손을 대나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 사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업. 이 개인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개인이 그 무리한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서 사회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전체 금융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어떤 한 근간일 수 있다면 상업용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또 뭐 오피스 또 꼬마 빌딩 여기에도 개인이 갭 투자, 은행의 빚을 대출을 통한 무리한 투자를 해서 본인한테도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금융 불안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들고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가장 간략하게 이제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대출 규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적어도 이 70%에 대한 상업용 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80%까지였는데 그런데 이 80%이든 70%이든 실은 개인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건 아니죠.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은행은 여기서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그 개인의 그 건물 자산만 보고 월세가 안전하게 나오는지 또 그 건물의 위치가 안전한 곳인지 이렇게 그 개인의 건물 자산만 보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은 거대한 조직이고 기구인데 그런 은행이 개인에게 호락호락하게 70% 한도 건물의 담보 한도라고 그래서 80% 한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주질 않습니다. 얘기를 하자 치면 정부에서 70%로 하향했지만 개인의 경우에 정작 개인들은 이 70%의 담보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곧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 건물에 대한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또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울 때가 강남 3구를 할 때예요. 뭐 마용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포, 용산 뭐 이렇게 성동, 성수 이렇게 뭐 이렇게 마용성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강남을 했을 때가 제일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제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싸고 또 건물도 좋고 또 이렇다고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시청자분들의 관심사는 강남 3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에서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죠.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에서는 잠실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7월부터 이 건물 인정, 건물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지금은 70% 일반 지역에서 70%로 하향을 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강남 3구 7월부터는 40%로 그럼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도 건물 시장에 꼬마 빌딩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싣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이 7월 이 사이에 7월까지 이 사이에 꼬마 빌딩 시장에 그러니까 수요가 특수가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논조겠죠.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든 간에 전체 건물 시장에서 개인이 그동안에 건물을 사면서 대출로 많은 이익을 보거나 특별히 담보 비율로 인해서 이익을 보거나 이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개인은 자산 물론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소규모 자산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니까 그게 뭐 60억서부터 100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지렛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개인이 어떤 건물을 구매를 하려고 하든 간에 은행이라는 거대 조직이 거대 평가 기관이 감정평가 기관을 또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한 굉장히 안전한 평가 회수, 자금 회수의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풀로 이렇게 받은 적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히 좋은 건물들, 예를 들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물인데 신논현역에 한스킨이라는 그 뭐 벌집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이면에 유리로 되어 있는 리모델링을 해놓은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6층짜리 건물이 한 3년 좀 됐습니다. 이 100억의 주인이 불러서 원래는 90억에 나왔던 건물이죠. 나왔던 건물인데 이게 안 팔린 게 아니고 그 건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안 팔려 이 중간에 기간이 안 팔려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불러서 100억이 한 푼의 애누리도 없이 그대로 100억에 팔렸는데 이때 구입을 한 사람들이 부부가 구입을 했는데 대출을 80억을 받았어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개인이 샀습니다. 이렇게 뭐 80%를 그 진짜 다 받아가지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정부가 드디어 상업용 건물에 손을 대나 이 타이틀은 제가 걸었지만 사실은 정부는 그 상업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개인이 무분별하게 너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장 수능 기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업이 건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그런 일은 아니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사업자가 있거나 법인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기업을 통해서 건물을 구입을 하는 데는 이와 같은 규제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상업용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나라에서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는 건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도 있죠. 1층, 2층, 3층 이렇게 이 건물에 새를 들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 비슷할 수 있죠. 여기는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사고 파는데 규제를 심하게 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의 개념을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돈의 개념은 돈은 흐르거나 구르거나 돌지 않으면 썩는다는 물의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자본도 순환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 건물을 못 움직이게 딱 막았어요. 딱 막으면 이 건물이 못 움직이면서 이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겠죠. 부담을. 왜? 건물세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건물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그 시장 논리에서 이 세를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상인들이지 않습니까?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이 장사해서 뭐 해요? 장사해서 세금 내잖아요. 현대나 LG나 삼성처럼 큰 거대 기업이 장사를 해서 나라에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상인들이, 작은 상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이 장사를 해야,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돈이 수익이 날 테고 이 돈으로 세금을 낼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그런데 이걸 막아버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일은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개인이 너무 과도한 투자로, 갭 투자로, 아파트 갭 투자 하듯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자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업용 건물, 상업용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은행이라든지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상담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만에 하나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7월 달에 40%로 하향된다고 하니까, 건물 담보인정 비율이 40%로 하향된다고 하니까 늘 들어도 어려운 LTV,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금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는 건물에 손을 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